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경욱 영화평론가의 기사 히치콕의 희생자들입니다. 서스펜스의 거장 엘프리드 히치콕.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왜 항상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법칙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히치콕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주인공들은 맨날 아무 잘못도 없이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는 걸까? 멀쩡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악몽이 되어버리는 이 잔혹한 세계의 법칙은 대체 뭘까요? 우선 말이죠. 히치콕이 만들어낸 이 세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또 무자비한 곳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곳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예기치 못한 혼돈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아니, 그냥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엉뚱한 사람으로 오해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공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불공정한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김경욱 평론가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치콕 영화의 밑바탕에는 카톨릭적 세계관이 아주 깊숙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죄와 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치콕 영화는 그냥 막 사람 쪼이고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이 어떤 시련에 부딪히고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참회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구원,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도덕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뭐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한 문장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김경욱 평론가는 바로 이것이 히치콕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예시들이 있죠. 보세요. 사이코의 마리오는 돈을 훔친 죄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죠. 다이얼 M을 돌려라의 마고는 불륜을 저질렀다가 살해당할 뻔하고요. 또 의혹의 그림자의 살인마 찰리 삼촌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때요? 명백한 죄에는 어김없이 벌이 따르죠. 아주 명쾌한 법칙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법칙에 딱 들어맞지 않는 아주 강력한 예외처럼 보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주인공 로저 쏜 힐. 이 남자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호텔에서 그냥 웨이터 부르려고 손 한번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스파이로 몰려서 납치를 당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억울함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심지어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되잖아요. 앞서 말한 죄와 벌의 법칙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김경욱 평론가의 이 죄와 벌 이론은 여기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평론가의 분석이 저는 이 기사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로저 쏜 힐, 그는 과연 정말로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을까요? 김경욱 평론가가 찾아낸 로저의 죄가 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거예요. 호텔로 오기 전에 우리 비서가 아파서요 하고 뻔한 거짓말로 택시를 새치게 한 거. 자, 이게 죄고요. 그에 대한 벌은 납치, 살인 누명,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불균형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히치콕의 법칙을 더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김경욱 평론가는 이걸 짓궂은 히치콕식 농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사소한 죄에 말도 안 되는 벌을 내림으로써 이 세계에선 아주 작은 거짓말도 용납 안 돼라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로저 소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인물이죠. 바로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의 가이 헤인즈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이는 정말 완벽한 피해자예요. 유명 테니스 선수인 가이가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코패스 브루노한테 교환살인이라는 해교한 제안을 받거든요. 당연히 무시했는데 브루노가 멋대로 가이의 아내를 죽여버리고는 이젠 네 차례라며 협박을 하죠.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김경욱 평론가는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꺼내듭니다. 어쩌면 가인은 의식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그의 무의식은 브루노에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평론가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한번 보시죠. 첫째, 가이가 브루노의 끔찍한 제안에 뭐라고 하냐면 기막힌 생각이네 하면서 슬쩍 맞장구를 쳐줘요.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었을 뿐이겠지만 브루노는 이걸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이죠. 둘째, 가이가 연인에게 선물 받은 라이터를 우연히 기차에 두고 내리는데 브루노는 이걸 계약의 증표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이혼을 안 해주는 아내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가이가 연인과의 통화에서 소리치죠. 그 더러운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다고요. 물론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만 이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던 폭력적인 욕망이 툭 튀어나온 순간입니다. 근데 히치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예 영화적인 장치, 바로 편집을 통해서 가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김경욱 평론가가 정확히 짚어낸 부분이에요. 자,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이가 분노에 차서 소리치죠? 바로 그 순간 윙 하는 기차 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다음 컷은 마치 목을 조르는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브루노의 손이 클로즈업됩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기가 막힌 편집이 뭘 의미할까요? 김경욱 평론가의 해석은 이겁니다. 가이의 사례가 담긴 그 생각이 브루노의 행동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즉, 편집이라는 영화적 언어를 통해서 가이의 생각과 브루노의 행동이 인과관계로 딱 연결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 우리는 마침내 히치콕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법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가톨릭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선명해지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명확해지죠. 김경욱 평론가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가이 헤인즈는 절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닌 겁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저지른 살인이라는 범죄 때문에 브루노를 통해 그 벌을 받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경욱 평론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가 보니 히치콕의 세계는 그냥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벌이라는 아주 엄격한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순수한 생각과 유죄인 행동 사이의 경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얇다는 것도 알게 됐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아주 작은 거짓말 또는 마음속으로 잠깐 스쳐 지나간 나쁜 생각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는 히치콕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과연 무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